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글로벌한 기자재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글로벌하다고 하는 기준은 첫째, 상장되어 있으며 둘째, 다트에서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셋째, 여러 언론에서의 낭보가 이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최근에 기자재 업체에서 한 단계 도약한 삼광 M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조선 기자재 물품으로 도약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만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풍력 구조물을 잘 만들어 해외로 진출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파나시아에 대한 IPO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기사를 살펴보시면 한눈에 IPO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27일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진 것은 팩트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450만 주입니다. 공모가는 32,000원에서 36,000원 사이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공모 주식수에 공모가를 곱했을 경우 공모 금액은 약 1,440억에서 1,620억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모 청약 날짜는 9월 22일, 23일이며 이에 대한 배정은 같은 달 25일, 청약 탈락으로 인한 환불도 25일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겠네요. 코스닥 상장은 10월 초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50%입니다. 즉, 주당 1만원 공모 청약을 한다면 50%인 5,000원으로 한 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파나시아는 한 주 청약에 약 16,000원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모를 한다고 해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꼭 청약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었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청약 첫날 61.9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공모 주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청약금을 이체 후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파나시아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됐을 경우 10주를 청약해도 한 주만 받게 됩니다. 여기까진 청약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파나시아의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파나시아의 매출의 주축이 되는 제품은 스크러버와 BWMS입니다. 일단 현재 최고 매출 효자는 스크러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운항 중인 선박 연료에서 배출되는 황 함유량을 여과해주는 장치를 뜻합니다. 지난 2019년까지는 3.5% 이하의 황 함유량을 유지해야 됐다면 올해 1월부터는 0.5% 이하의 황 함유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국제해사기구가 강제한 사항입니다. 이 규제 덕분에 2017년 4기에 불과했던 파나시아의 스크러버 수준은 2018년 201기, 2019년 330기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정말 엄청난 성장입니다. 조선업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파나시아의 스크러버가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해 세계 1위로 등재됐습니다. 코트라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파나시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 4.1%를 점유하는 데 그쳤으나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회사는 2018년 647억 원이었던 매출을 2019년 3,285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크러버, 선박, 입항 금지 해역이 늘어나고 있어 스크러버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스크러버를 설치한 회사가 마치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해는 선사들의 운영 전략을 잘 보지 않은 실책입니다. 국내 대표 선사 HMM의 24,000 TU 컨테이너선에는 파나시아의 스크러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지역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지도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HMM은 원양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서의 10에서 15에릭 정도에서만 스크러버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항상 스크러버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 파나시아의 스크러버가 글로벌 선사들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질 검사를 책임지는 DMVGL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선사들의 스크러버 설치 비율은 여전히 10에서 20% 사이입니다. 파나시아가 노릴 만한 고객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장성 측면에서 스크러버가 모든 선박에 장착된 후에는 어떻게 매출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나시아의 또 하나의 무기 BWMS가 이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BWMS 또는 BWTS로 불리는 시스템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평형수의 살균을 돕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 미국 해역에서 바닷물을 받아들여 선박의 평형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3번 사진에서 한국에 도착 후 미국서 받아들인 바닷물을 배출합니다. 그렇다면 바닷물 안에 있던 미생물이 한국의 생태계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는 2024년부터 BW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파나시아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따라서 최소 앞으로 5에서 7년간은 먹거리 문제에 힘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궁금한 회사나 궁금한 기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뉴스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